전 세계 모빌리티 산업이 전동화의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넘어선 그 다음 단계인 전고체 배터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직면한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체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기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꾸는 혁명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성능의 향상을 넘어 에너지 저장 장치의 물리적 정의를 다시 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이를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게임 체인저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본 분석에서는 최근 한국의 연구진이 발표한 획기적인 소재 혁신이 어떻게 공급망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초격차를 만들어낼 것인지 경제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가장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는 역설적으로 배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수적인 장치들입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을 운반하는 매개체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액체 전해질이 휘발성이 강한 유기용매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충격이나 과충전 시 열폭주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의 문제를 넘어 전기차 제조 원가 구조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합니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화재 위험을 제어하기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를 고도화하고 셀 사이사이에 복잡한 냉각 장치와 방화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배터리 팩 전체 무게와 부피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핵심 소재가 아닌 이러한 안전보조 장치에 할당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차량의 경량화를 방해하고 주행거리 효율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비용 투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비자 가격 하락을 가로막는 경제적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로의 전환은 이러한 안전 비용을 에너지 밀도로 치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주행거리는 곧 상품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리터당 대략 800와트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무게당 밀도는 킬로그램당 300와트시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리튬이온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한계치에 거의 근접했다고 분석합니다. 즉, 현재의 화학적 구조 안에서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이려 시도하는 것은 배터리의 폭발 위험성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전기차의 경제성 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수준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 충전으로 800km 이상의 주행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밀도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을 무한정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차량의 무게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전비 효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00 이하로 떨어져야 내연기관차와 대등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에너지 밀도의 정체는 단위당 원가 절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고체 배터리가 목표로 하는 리터당 900와트시 이상의 밀도 달성은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전기차 산업의 대중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필수적인 경제적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가로막아온 가장 큰 장벽은 성능, 안전성, 가공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지 못하는 이른바 트릴레마 현상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연구진은 다양한 고체 전해질 후보군을 탐색해왔으나 각 소재는 치명적인 경제적 혹은 기술적 약점을 노출해왔습니다. 우선 가장 앞서 나가는 것으로 평가받는 황화물계는 이온 전도도가 높아 성능 면에서는 우수하지만 수분과 반응할 경우 유독 가스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는 안전상의 리스크와 고전압에서 구조가 붕괴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양산 단계에서 고도의 습도 제어 설비를 요구하게 되어 제조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반면 산화물계 전해질은 고전압 안정성이 뛰어나고 물리적 강도가 높지만 소재의 경직성으로 인해 전극과의 접촉이 어렵고 1000도 이상의 고온 소결 공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정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고분자계는 기존 액체 배터리 공정을 일부 활용할 수 있어 가공 비용 면에서는 유리하나 상온에서의 이온 전도도가 현저히 낮아 배터리를 예열해야 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트릴레마는 전고체 배터리가 실험실 수준을 넘어
대규모 양산 체제로 진입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경제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모든 장점을 아우르는 새로운 제사의 소재가 등장하지 않는 한 전고체 배터리의 상업적 성공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상용화 시계를 일시적으로 멈춰 세운 것은 기술적 난제가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2025년 4월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핵심 히토류인 이트륨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이트륨 생산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인 할라이드 전해질을 연구하던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발표 직후 이트륨 가격은 킬로그램당 8달러 수준에서 3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으며 이는 단 1년 만에 4,400%라는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인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배터리 원가 구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전기차 한 대 분량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원료비가 수십 배로 증가하면서 업계의 목표였던 킬로와트 시당 100달러라는 매력적인 가격 형성은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삼성 SDI와 도요타를 비롯한 주요 플레이어들은 기술을 확보하고도 원료 공급권을 쥔 중국의 결정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트륨 쇼크는 특정 국가의 편중된 자원 공급망이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대체 소재 개발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적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트륨 쇼크의 혼란 속에서도 업계가 할라이드계 전해질에 주목한 이유는 그 독보적인 화학적 범용성 때문입니다. 할라이드는 기존의 황화물계가 가진 고전압 불안정성과 산화물계가 가진 가공의 난해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사의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할라이드 전해질은 4V 이상의 고전압 환경에서도 결정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안정성을 보여주며 이는 주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와의 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황화물계와 달리 유독 가스 발생 위험이 적어 안전관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할라이드 전해질 역시 이트륨이나 인듐 같은 고가의 히토류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기술적 성능은 우수하지만 원재료의 희소성으로 인해 대중적인 전기차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성능과 가격 사이의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할라이드 기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할라이드 전해질이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가의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흔한 금속 기반의 새로운 배합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한 것은 2025년 11월 카이스트 서동화 교수 연구팀의 발표였습니다. 연구팀은 고가의 이트륨을 완전히 배제하고 치과용 임플란트나 세라믹 내열 냄비 등에 흔히 쓰이는 지르코늄을 활용한 새로운 전해질 합성에 성공했습니다. 지르코늄은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공급망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킬로그램당 10달러에서 30달러 수준으로 폭등한 이트륨 가격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원가 경쟁력이 생명인 배터리 시장에서 혁명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것이 아닙니다. 지르코늄 기반의 할라이드 소재는 기존에도 존재했으나 리튬이온이 이동하는 속도인 이온 전도도가 낮아 상용화 마지노선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스트 연구팀은 소재의 원자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이 성능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저렴한 소재는 성능이 낮다는 업계의 상식을 깨고 가격은 낮추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비싼 히토류 기반 전해질보다 3배 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방패를 손에 넣었음을 의미합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지르코늄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핵심 비결은 골격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혁신적인 설계 방식에 있습니다. 리튬이온이 배터리 내부를 이동하는 과정을 학교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에 비유한다면 기존의 지르코늄 전해질은 복도가 좁아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린 상태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도 바닥에 산소와 황이라는 이가 음이온 타일을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정 구조 내부에 미세한 뒤틀림과 빈자리를 만들어 리튬이온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획기적으로 넓힌 것입니다. 실험 결과 산소를 도핑한 지르코늄 전해질은 1.78mg/cm라는 이온 전도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상용화의 최소 기준치인 1mg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며 기존 지르코늄 전해질 대비 4배 이상 향상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저가형 금속으로도 초고속 충전과 고출력 주행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과학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방사광 가속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원자 단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검증했으며
이는 시뮬레이션 결과와도 일치하여 기술적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결정짓는 또 다른 핵심 변수는 제조 공정상의 환경 제어 비용입니다. 기존 할라이드계 소재는 습기에 매우 취약하여 대기 중에 미세한 수분과 접촉하기만 해도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공장은 수분 함량을 극도로 낮춘 드라이룸 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이는 막대한 운영 비용과 설비 투자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이 개발한 산소 도핑 기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적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지르코늄 결정 구조 내에 주입된 산소는 지르코늄 원자와 강력한 화학적 결합을 형성하며 소재 표면에 일종의 나노 단위 방수 코팅막을 형성하는 효과를 냅니다. 실험 결과 산소 도핑된 전해질은 수분 노출 환경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기존 소재 대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장 운영 시 드라이룸의 이슬점 관리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생산의 고정비와 가변비를 동시에 낮추는 공정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적 돌파구가 공정의 경제성까지 확보해준 셈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고체 상용화에 가장 공격적인 삼성 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전략은 음극재를 아예 없애고 충전 시 리튬 금속이 스스로 층을 형성하게 만드는 무음극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양극과 전해질 계면에서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압에 강한 카이스트의 지르코늄 할라이드 소재를 양극 주변의 핵심 첨가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삼성전자 미래기술 육성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이는 삼성 내부에서 이미 해당 소재의 실무적 검증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메인 전해질로는 이온 전도도가 높은 황화물계를 사용하되 고전압 양극재와 맞닿는 부위에는 지르코늄 할라이드를 배치하는 하이브리드 설계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원화 전략을 통해 삼성 SDI는 안전성과 고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도요타 등 경쟁사를 제치고 퍼스트 무버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으로 분석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대중화를 타겟으로 하여 공정 혁신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 전극 공정입니다. 기존 습식 공정은 슬러리를 말리는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할라이드 소재가 용매와 반응해 변질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건식 공정은 가루 형태의 소재를 압력으로 눌러 필름화하기 때문에 소재의 특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지르코늄 할라이드는 이러한 건식 공정에 최적화된 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카이스트와의 공동연구소인 FRL을 통해 원천 기술을 자사 공정에 맞게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이트륨 대신 저렴한 지르코늄을 활용하고 이를 건식 공정으로 대량 생산할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은 전고체 배터리의 가격을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으로 낮추는 원가 파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고체 배터리가 프리미엄 차량을 넘어 대중적인 보급형 전기차 시장까지 장악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넘어 이번 기술 혁신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공급망 주권의 회복에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은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할라이드 전해질의 필수 요소였던 이트륨은 중국이 공급망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한 서방 국가들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르코늄은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서방 우방국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광물입니다. 지르코늄 기반 전해질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규제 리스크 없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티켓을 거머쥐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기술로 정면 돌파하여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탈환하는 전략적 승부수가 될 것입니다. 원천 기술의 확보가 곧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이스트의 지르코늄 기술이 시장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실험실 단위를 넘어선 양산성 검증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원자 단위의 산소 도핑을 수톤 규모의 생산 라인에서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난도가 높은 공학적 과제입니다. 현재 연구팀이 사용한 볼 밀링 방식은 에너지 소모가 크고 대량 생산 효율이 낮아 이를 대체할 연속식 합성 공정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또한 전고체 배터리의 고질적 문제인 충방전 시 부피 팽창에 따른 계면 분리 현상도 해결해야 합니다. 고체 소재끼리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가해지는 압력을 최적화하는 공정 노하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전해질이라도 수명 특성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2027년까지 이어질 실증 단계를 통해 이러한 공정상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특허 장벽을 촘촘히 구축하여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카이스트의 지르코늄 기반 할라이드 전해질 기술은 단순한 소재의 발견을 넘어 한국 배터리 산업이 직면한 원가, 성능, 지정학이라는 삼중고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솔루션입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와 자원 무기화에 맞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은 결국 대체 불가능한 원천 기술의 확보입니다. 배터리는 이동수단의 심장이며 그 심장을 만드는 기술을 장악하는 국가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불을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이 카이스트의 혁신을 양산 라인에 성공적으로 이식한다면 한국은 전기차 시대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 지형도에서 확고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실에서 시작된 작은 원자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결정짓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